우리는 어떤 식으로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죠. 서로 다른 우리가 어울리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거래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거래의 형태가 대체롭게 변화하면서 당장은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보장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을철 벼농사가 잘 되면 그때 여름에 받은 과일값을 치르겠다는 식입니다. 즉, 쌀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서 설득하기만 한다면 달콤한 과일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날에 이르러 제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혹은 우리식으로 줄여서 제안 PT라고도 하지요. 안녕하세요. 가치를 발표하고 내일을 수주하는 제안 프레젠테이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제안 전문 프레젠터 김태현입니다. 여러분, 제안 PT는 왜 하십니까? 회사에서 상사가 시켜서 하신다고요? 이런 피상적인 답변보다는 몇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어렵고도 긴장되는 프레젠테이션의 궁극적인 관역에는 수주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받는 것인데요. 실제로 수주의 사전적 정의는 주문을 받음, 주로 물건을 생산하는 업자가 제품의 주문을 받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공적인 제안 PT를 통해서 우리 부서 혹은 우리 회사가 수행할 사업에 대한 주문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상당수의 제안 PT는 주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당장 지불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건물을 짓는다던가 배를 만든다던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등 당장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수행해서 주문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후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제안 PT는 궁극적으로는 수주를 하기 위함이지만 일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증명해내야 하는 PT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나 다이어그램, 키메시지 중심의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좋은 발음이나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죠. 미래의 가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저 뻔한 방식이 아닌 지극히 전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안 프레젠테이션인 것이죠. 제안 PT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입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발표만 듣고도 수천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PT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 내가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동료들에게 전하거나 지난해 실적을 분기별로 구분해서 발표하는 일반적인 PT는 단지 내가 아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한다는 공유, 즉 쉐어링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제안 PT는 다르죠. 나의 제안 내용을 평가자가 구입하고 싶게 만드는 이른바 셀링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쉐어링이 아닌 셀링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팔리는 PT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멋진 장표 디자인? 목소리가 좋은 발표자? 이미 정해진 구도? 네, 다 맞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 사항들도 대체로 중요합니다만 제안 PT의 본질은 바로 대화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 PT 코칭을 할 때 대화하듯이 말씀하세요 라는 조언을 드리고는 합니다. 이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편안한 말투로 전달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제안 PT가 지닌 본질이 대화, 즉 질문에 답변을 전하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잘 팔리는 PT 비법은 평가자가 품을 법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제안 PT인 것이죠. 그렇다면 평가자의 질문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소위 RFP라고 일컫는 제안 요청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RFP는 사업 관련 사양이 집약된 제안 작업을 위한 절대적인 지침서인데요. 바로 이 RFP가 거대한 질문입니다. 이 RFP를 거대한 질문으로 읽고 이에 명확한 답을 전하는 제안 PT가 가장 본질에 수렴한 멋진 제안 PT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제한 PT의 절대적인 면모인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도입니다. 이는 경쟁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경쟁 구도가 치열한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이 전략에 따라서 제안의 내용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와 열세에 놓인 경우 혹은 대등한 경우에 따라서 답변을 정하는 방식은 달라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것이죠. RFP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조금은 유연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제안 프레젠테이션은 평가자에게 명확한 답을 전하는 절대적인 것이면서 경쟁 상대에 맞춘 유연함을 확보하는 상대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내일의 가치를 오늘 판매하다. 멋진 말이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막연한 말이죠. 실질적인 제안 PT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평소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제안 과정은 어떤가요? 일단 제안 PT를 실시하고 실주합니다. 다음 PT에 앞서서 원인을 고찰하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PT에 임하는데 또 실주합니다. 또다시 원인을 찾고 또 제안합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서 언젠가 수주하게 되면 수주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안하죠. 말장난처럼 들리는 이 전개는 실제 제안 작업에 임하는 모든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제안 수주 비율은 높은 경우가 4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 선수의 타율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3할 때 후반의 타율이면 리그 최고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일상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제안 PT에 임할 때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전략을 적용하며 논리적인 체계와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여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수주 확률을 높여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표 준비는 마치셨습니까?